9월 4일 금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뉴스 브리핑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의 열병식이 어제 끝났습니다. 마잉주 대만 총통이라 해야 되나요? 대만의 대통령은 왜 중국이 전성절을 기념하느냐? 전성절을 기념해야 될 곳은 대만 정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국민당 정부에 항복을 했고 당시에 일본과의 항일 전쟁을 이끈 것은 장개석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가 끝까지 싸워서 사실상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사령관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산군에는 항복하지 말고 대만 정부에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중국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전성절을 이끈 싸움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상 역사를 왜곡시키는 데 대해서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대만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중국은 어제 지상 최대의 군사 쇼를 했습니다. 미국 이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죠. 국방부에서 이 뉴스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걸 안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도 세계 최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병식이나 무기를 갖다가 쭉 늘어 세워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나 또 이 군인들이 줄을 서서 기계 로봇처럼 걷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에 불과하고요. 과거 구소련에서 하던 행위들이고 북한에서나 볼 수 있고 전 세계의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열병식이나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상업적인 에어쇼나 하죠. 비행기들이 와서 이 공중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하지만 이 군대를 늘어 세워서 첨단 무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1대1로 해가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신대국 관계라 해서 미국과 G2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그야말로 군사 굴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강군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중국의 과거의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과거 청나라 말기에요. 거의 다 무너져가는 청나라 황실에 외국의 그 외교사절이 가면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사절은 그거 못하겠다고 그냥 와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은 자기들이 그 황제라고 앉혀놓고 주변에 자기들의 속국에서 인사를 오면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어떤 부분의 흉내를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열병식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비춰졌는데요. 그 열병식 앞에 그 천안문 광장에서 외국의 사절들이 쭉 한 명씩 오면 그 사람 많은 데에서 시진핑 부부가 서 있고 그 옆에 가서 한 명씩 차례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쭉 세우는 장면, 어제도 그런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는요, 중국의 고위층들은 그야말로 푹신하고 시원한 데서 앉아서 올림픽 개막식을 지켜보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뭐 러시아 푸틴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일반석에 앉혀가지고 전부 웃도리를 벗고 부채를 붙이는 이런 장면도 중국이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과연 이 내국에 걸맞는 행태를 하는 것인가 하는 모습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좀 앉아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 30분간 휴게실로 가 있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열병식이 끝났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후에 벌어질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과연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대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된 이슈도 북을 육자회담에 끌어내겠다, 비핵화 회담에 끌어내겠다라는 게 주된 이슈가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말 좀 달래야 될 때기도 합니다. 캐리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회담에 급히 멤버도 아닌데 참여한 우리 윤병세 외통부 장관을 보고 뭐 이해를 한다. 이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겉으로 말하는 외교적인 표현과 미국의 속내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겉으로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그걸 언론에 보도하면서 미국이 충분히 이해했다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가까운 전 세계의 서방이라고 불리우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괜찮은 나라들, 그럴싸한 나라들은 아무 나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의 대통령만 중국의 열병식에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급하면 미군 보내달라, 미국에 무기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 급한 고비만 넘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국한테 또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미국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봤을 때 한국처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미국에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역지사지해 보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전번에 7월 달에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국내에서 메르스 가지고 선동을 해서 난리를 치니까 메르스 별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지금 10월 달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하고는 메르스 때문에도 오지 않으면서 중국하고는 북한이 그렇게 전쟁 위기까지도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줬어? 그걸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인 아젠다로는 육자회담, 또 세일, 가스 등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양국의 동맹관계, 이건 우리 이익과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결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이 문제인데요. 그 외에는 안건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요,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누었다. 또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양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런 이야기하고 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한미 관계가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미국에 가면 사드 이야기 할 겁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은 어제 최용해가 오른쪽 맨 끝에 있었다는데 아마 중국이 북한 보고 그랬을 겁니다. 한국도 불러야 되고 다른 나라도 불러야 되는데 너가 옛날에 우리가 아시아의 공산주의 나라가 너가 우리밖에 없을 때 우리 태동 주석 옆에 김일성이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딴 데를 좀 불러가 우리가 본때가 좀 나야 되니까 너네들은 구석이 없는 듯이 좀 있다가 보내고 이거 끝나고 너네 나라에서 하는 전성절 그리고 또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많이 보내줄게. 그리고 너하고 우리하고 6.25 때 같이 미국과 싸워서 이긴 기념식을 시끌벅적하게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왔다가 갔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을 우대하고 북한을 박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 10월 10일까지 노동당 창건일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그것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한반도에는요,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데 평택 기지로 지금 미군들을 다 모으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가 오키나와에 미군이 굉장히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 중국이 이 미국의 포위를 뚫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선이라고 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하기 위한 자기 나라의 섬끼리 연결하는 이 라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일선을 넘어서 이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에 의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름만 삼각안보동맹이죠.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훨씬 넘어서서 미국의 해양 지배에 대해서 중국이 최근에 항공모함까지 만들면서 그걸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죠. 자, 평택 미군 기지는 북한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만약에 사드라든지 중요한 레이더가 배치되었을 때는 중국이 본토까지도 다 체크가 된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자꾸 끌어들여서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노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주 강정기지는 한번 보십시오. 오키나와, 제주 강정기지, 그리고 평택, 이 선으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택에서 제주도 강정기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키나와입니다. 이 선이 중국에 대한 방어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에게 북적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기지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솔직히 현재 이제 8년 임기에서 1년 한 6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 의욕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본다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조용히 단신으로 나고 사라졌는데요, 매우 중요한 기사를 한국의 언론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자회담 특사가 사퇴키로 그러니까 그만둬 버렸습니다. 원래 국가정보국 DNI 소속이었는데 그걸로 돌아간다면서 그만뒀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분은 12년 동안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말에도 유창한 한반도 전문가였는데 물러갔다라는 것은 결국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말기에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다라고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인데요, 이 특사는 북한을 몇 차례 비밀리도 갔다 오는 등 북핵 관련해서 물밑 조율과 협상을 갖다가 주도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외교가에서는 사일러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1년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등에서 한반도 업무를 해왔는데, 이 가장 근위 있는 북한 전문가가 물러나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이란하고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협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하고는 핵 협상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일러 특사의 사태가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일부 관계자는 사일러 특사가 물러나면서 후임을 임명하지 않을 전망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특사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그게 뭔가 하면, 오바마는 자기 임기 내에 북한하고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위해서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주는 대가로 육자회담을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행사해서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가져왔지만은, 실제로 미국은 북한하고는 이제 더 이상 오바마 행정부 잔여 임기에서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은 북한하고 숱한 회담을 해보면서 이란도 되지만은 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리고 북한하고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그나마 오바마가 몇 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에도 흠집이 나니까
이제 내 남은 임기에는 북한 사람들을 지금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뭐 저희들이 우리한테 직접 군사적 협박을 할 위치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게 오바마의 생각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육자회담에 비중을 두고 비핵화 육자회담을 끌어내겠다. 미국은 정작 육자회담에 관심도 없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의제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중국을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가입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열병식에도 갔고, 한중 FTA도 했고, 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는 미국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두 나라가 좀 잘 지내라는, 그래서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 구도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한국이 미국에게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저희가 선물이라니까 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급할 때 집에 불이 났는데 미국의 소방서를 불러다가 불 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의 행사에 가서 그 나라 본때를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것도 7월 달에 뭐 역병이 돈다고 취소한 부분. 근데 미국은 육자회담 정도는 아예 관심도 없다. 육자회담 대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